생활법률 12주차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이제 원칙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이 기관의 경과라든지 또는 집행의 완료 등으로 인해서 소멸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소멸된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소이익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비록 소멸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다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이익이 인정이 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파면 처분을 당한 경우 그 파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그런 이제 그 파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뭐 정년이 도과한 경우에도 내가 다시 복직은 못하지만 내가 무슨 연금이 제한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정 기간 이제 공직 취임이 제한되죠. 파면 같은 경우는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는 그런 법률상 불이익이 있어요. 따라서 그런 걸 구제받기 위해서 비록 공무원 정년이 도과됐다 하더라도 파면 처분이나 또는 해임 처분의 효력을 다툴 소이익이 있죠. 그리고 파면 처분을 다투는 도중에 당연 퇴직됐다 하더라도 또 당연 퇴직하고 파면이 동일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파면당한 경우에는 아까 지금 방금 전에 말한 일정 기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어요. 물론 이제 파면이라든지 당연퇴직 둘 다 공무원 연금법상의 연금이 제한되는 불이익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그 파면이 훨씬 중하죠. 이거는 뭐 징계 파면이니까 아주 중징계로 파면되는 경우니까. 그러니까 이 파면 처분이 있은 후 당연퇴직됐다 하더라도 이 파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소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면 처분 후 사면된 경우에도 이 대통령의 사면에는 소급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소이익이 있다. 파면당하게 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연금도 제한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공직에도 취임 못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기간의 도가라든지 정년의 도가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다툴 소이익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영업 정지 기간이 도과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행정처분이 소멸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멸된 행정처분이 장래 가중적 처벌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툴 소이익이 있다. 응? 다음 누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우리가 아까 말한 항고소송 있죠? 항고소송 같은 경우에는 피고는 행정청이에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나 영업허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대덕구 같은 경우는 대전시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대덕구청장이 건축허가라든지 영업허가 행정청이에요. 응?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덕구청장을 피고를 해야 돼. 대덕구청장을. 행정청, 대덕구의 의사를 결정해서 대외적으로 표현할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행정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의사를 결정해서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은 대덕구청장이죠. 그러니까 대덕구청장이 건축허가, 대덕구청장이 영업허가 이걸 이제 발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행정청을 한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그러니까 이 처분청을 피고를 해야 된다. 항고소송,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는 누구를 피고를 해? 행정청을 피고를 한다. 당사소송에서는요. 물론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당사소송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보지만 우리는 이제 이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가배상 청구소송이라든지 뭐 과오나 세금 반환 청구소송 같은 만약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당사소송이라고 하는데 이런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누구죠? 행정주체를 피고를 해야 돼. 행정청이 아니고 행정주체는 뭐야?
행정법상 법률 관계의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를 행정주체라 그래. 그럼 여기서는 행정주체가 어디지? 대덕구예요. 대덕구. 그러니까 행정주체는 크게 이제 쉽게 말해서 행정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대통령 또는 뭐 무슨 장관 또는 뭐 충남대학교 총장이 무슨 어떤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예를 들어서 충남대학교 총장이 교직원 해임 처분을 했어요. 자, 이 경우 교직원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누구죠? 행정청이죠. 국립대학이잖아. 그러니까 충남대학교 총장은 뭐예요? 공무원이죠. 그리고 뭐예요? 행정기관이죠. 근데 또 뭐야? 그 충남대학교의 의사를 결정해서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그게 충남대학교 총장이죠. 그래서 충남대학교 총장이 교직원 해임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이때 피고를 누구로 해야 돼? 충남대학교 총장을 피고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해임 처분이 위법했어. 그로 말미암아 그 해당 교직원이 손해를 입었어요. 그럼 이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이건 뭐야? 당사자 소송이지. 그럼 이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누구야?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이때 이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행정주체여야 돼요. 행정주체는 내가 누구라 그랬어? 국가지방자치단체라 그랬지. 그럼 충남대학교 총장은 뭐야? 국가의 행정기관이죠. 그죠? 그럼 이때 행정주체는 누구예요? 국가죠.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 국가. 우린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죠. 피고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대덕구청장이 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내가 이겼어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입었어. 그럼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이때 피고는 누구예요? 대덕구청장이에요? 아니에요. 대전광역시 대덕구죠. 대덕구. 대덕구청장은 대덕구의 행정기관이죠. 근데 대덕구의 의사를 결정해서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행정청이 대덕구청장이고 행정주체는 대덕구죠. 대덕구. 그러니까 이런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건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 당사소송은 행정주체를 상대로 해야 돼. 행정주체. 대덕구를 피고로 해야 돼. 대덕구.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자, 이런 광역시에 있어서 구는 지방자치단체예요. 지방자치단체로서 행정주체가 돼요. 그런데 광역시가 아니고 일반 시에도 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천안시에도 있죠. 천안시에 뭐가 있더라? 천안시에 서북구 동남구인가? 천안시에도 구가 있잖아. 내가 예전에 천안에 살았거든. 그래서 내가 천안에 살고 이사 오고 나니까 분구가 됐더라고. 근데 하여튼 거기도 구가 있죠. 그 다음에 청주시도 상당구 뭐 이렇게 써요. 내 친구가 청주시 상당구에 살아요. 자, 그럼 이 구는 뭐예요? 이거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야. 청주시 상당구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청주시의 행정기관이죠. 청주시의 행정기관. 그래서 만약에 청주시 대동구청장이 무슨 일을 해서 손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고는 누구예요? 청주시 상당구가 아니고요. 청주시죠. 청주시. 그러니까 일반 시에 구가 있는 경우에 그 구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행정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대전광역시 그것도 행정주체죠. 대전광역시 대덕구 그것도 행정주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천안시 행정주체예요. 근데 천안시 동남구 그건 행정주체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돼? 항고소송. 그러니까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공소송은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처분청을 피고로 해야 되고
당사 소송은 행정 주체를 피고로 해야 된다. 응? 잘 숙지해 주세요. 잘 숙지해 주세요. 다음에 행정소송의 절차 및 방법 한번 보죠. 행정심판의 청구 한번 보세요. 행정심판의 청구 보면 행정심판 임의주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 행정소송 말고 행정심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소송은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예요? 분쟁 해결을 위한 심판의 주체, 행정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을 해결을 위한 심판 주체가 법원인 경우는 소송이고,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심판은 거칠 수도 있고 거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1990년 중반까지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행정심판을 거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돼. 그럼 그 다음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뭐예요? 고등법원에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은 2심제였어요.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2심제. 그러니까 행정심판이 1심 역할을 한 거지. 그런데 이게 이제 행정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이제 행정법원이 1심을 담당하죠.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 3심제예요. 그런데 이제 행정법원이 지금 서울에만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어요. 서울 행정법원만 있고 다른 지역에는 행정법원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법원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행정사건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지금 법원조직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이 대전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대전지방법원 본원, 저기 둔산동에 있는 거,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가면 이제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그 행정부가 따로 있죠.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그 지방법원 본원에서 행정법원의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은 행정심판 임의주의야. 그런데 뭐든지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고. 지금도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아닌데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이렇게 규정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돼. 그런 경우를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라고 하죠.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 한번 잘 보세요. 자, 잘 보셨나요? 자, 한번 보죠. 자,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에서 다른 법률에서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이나 부작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거쳐야 돼요. 행정심판 전치주의. 근데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이나 부작위법 확인소송의 경우에요. 우리 아까 항고소송 중에 무효확인소송 있죠?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는 그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들인데,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무효확인 소송이다 그러면 행정심판 안 거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행정소송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거쳐서 제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쳐서 제기해야 하는 경우는 취소소송하고 부작위법 확인소송만이에요. 무효확인소송은 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법률이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죠. 자, 먼저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의 경우에는 소총심사위원회라고 있어요. 소총심사위원회. 교육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원소총심사위원회라고 따로 있어요. 이런 소총심사위원회, 교원소총심사위원회에 소총심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소총심사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한 다음에 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국세 부과처분, 국세. 이제 우리가 세금 중에 예를 들어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이제 국세거든요. 재산세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지방세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이제 국세예요. 국세. 이런 국세 부과처분, 소득세라든지 부가가치세라든지 법인세와 같은 국세 부과처분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 청구,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 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 청구를 거쳐서 둘 중에 하나만 거치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응? 예를 들어서 북대전 세무서장이 한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심사 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을 상대로 한 심판 청구를 한 다음에 그와 같은 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 청구, 우리 감사원법에 심사 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 청구를 거친 경우에도 이런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 청구,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 청구를 거친 것으로 이렇게 간주가 돼요. 그러니까 국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이 셋 중에 하나만 거치면 돼.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 청구,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 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판 청구, 심사 청구. 요 셋 중에 하나만 거치면 돼. 근데 지방세는 없어. 지방세는 이런 제한이 없어요. 국세에 대해서만 이런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논란이 있긴 있죠. 왜 국세는 이렇게 필요적 전치로 해놓고 지방세는 임의적 전치로 해놨느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 현재 국세의 경우에는 필요적 전치고 지방세는 임의적 전치예요. 물론 지방세는 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 대해서 청구하지는 않죠. 거기는 이제 시도세라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도지사라든지 이런 도지사에 대해서 이제 뭐 청구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죠. 다음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 도로교통법상의 각종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 청구를 거친 다음에 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여기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음주운전 해가지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 당했다, 뭐 이런 경우에. 근데 주의할 게 과태료 처분, 통고 처분은요, 이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교통사고의 법률 문제에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통고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건 별도의 구제 수사는 있어요. 예를 들어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이제 처리가 되고요. 통고 처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형사소송 절차로 다퉈야 돼요. 형사소송 절차. 그러니까 얘네들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 전치주의도 적용되지 않아요. 예, 그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잘 숙지해 두세요. 자, 그러면 만약에 북대전 세무서장이 우리 여기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북대전 세무서예요. 우리 여기 대전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북대전 세무서, 서대전 세무서, 대전 세무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그 유성구하고 대덕구는 북대전 세무서에서 관할하고요. 서구는 서대전 세무서, 나머지 이제 동구라든지 중구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대전 세무서에서 관할을 해요. 대전 세무서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북대전 세무서장이 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어요. 북대전 세무서장이 1억 원 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어. 그래서 이 경우에 뭐예요? 국세 부과 처분이잖아. 그러니까 국세청장에 대해서 심사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장이 심사를 해보니까 아이고 이거 좀 너무 과다하겠네. 그래서 4천만 원을 감액해서 6천만 원으로 4천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래서 6천만 소득세 6천만 원을 인정하는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나는 불만이야. 이것도 너무 과해. 그래서 이 취소를 구하는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해요. 그럼 피고를 누구로 해야 돼요?
북대전 세무서장이 피고예요? 국세청장이 피고예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도 누구를 피고로 해야 되냐면 원행정청, 처분청을 피고로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처분청은 누구예요? 북대전 세무서장이죠. 응? 지금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은 행정심판이고, 여기 지금 원처분청 누구예요? 북대전 세무서장. 이때 피고는 누구예요? 북대전 세무서장을 피고로 해야 돼요. 그럼 처분은 맨 처음에 했던 원처분 1억 원 소득세 부과처분인가요? 원처분이 맞긴 맞는데 6천만 원으로 감액했잖아. 그럼 그때 감액된 6천만 원 소득세 부과처분이 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때 이제 6천만 원으로 감액된 시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초 북대전 세무서장이 한 1억 원 소득세 부과 처분을 이제 취소 소송이 대상이 되는데 거기서 감액됐다 이거죠. 감액됐다. 4천만 원이 감액돼서 6천만 원 부과 처분. 예를 들어 북대전 세무서장이 뭐 2018년 뭐 6월 1일자로 뭐 1억 원 소득세 부과 처분을 해서 국세청장한테, 국세청장이 예를 들어 뭐 2018년 10월 1일자 결정으로 4천만 원을 감액해서 6천만 원 소득세 부과처분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 대상이 되는 거는 그 감액된 시점이 아니라 북대전 세무서장이 맨 처음 했던 거 6월 1일자 1억 원 부과처분인데 4천만 원이 감액됐으니까 6월 1일자 6천만 원 소득세 부과처분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원처분주의가 한다 그래요. 원처분주의.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행정심판 재결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원처분, 그리고 원처분청을 피고로 원처분을, 감액된 경우는 꼭 원처분인데 감액됐을 뿐이죠. 그죠? 원처분인데 감액됐을 뿐이죠. 그거를 대상으로 한다. 다음에 행정심판의 종류 한번 볼까요? 231쪽 한번 보세요. 행정심판의 종류 한번 보시면, 자,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213쪽 있어요.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그런데 뭐가 있어요? 의무이행심판이 있죠. 우리가 아까 행정소송, 그중에 항고소송에 뭐가 있었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있었고, 우리가 항고소송으로는 의무이행소송이 인정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돼요. 왜? 여기는 뭐예요? 심판 주체가 행정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논리가 성립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 심판이 인정되고 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을 한번 보죠. 232쪽이요. 자, 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다음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돼요. 다시 행정심판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돼요. 근데 이 행정심판 제기 기간은 무효확인 심판에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무효확인 심판에는 적용이 안 돼. 무효확인 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심판 제기간에서 무효인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데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그런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제한 기간이 없어요. 그 심판 제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 제기간에 제한이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이거는 그 취소 심판, 의무이행 심판, 그 중에 특히 이제 취소 심판에 의의가 있죠. 취소 심판의 경우에는 이렇게 제기간 내에 제기를 해야 돼요. 의무이행 심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거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거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되지만, 만약 부작위 같은 경우에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한다. 부작위는 뭐예요? 매일 부작위가 있을 때마다 부작위 상태가 매일 갱신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상 이게 의미가 없죠. 지금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이게 지금
매일매일 기산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죠? 심판 제기기간이 매일매일 기산되니까 부작기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할 때는 심판 제기기간의 제한이 큰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235쪽 맨 밑에 보면 제소기간 한번 보죠. 요게 이제 항고소송의 이제 제소기간이에요.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을 보시면 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그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재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고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236쪽 한번 보세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은 행정심판 제기기간하고 똑같죠. 근데 그 다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행정심판 제기기간보다 길죠. 행정심판 제기기간은 180일인데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에요. 다음에 집행부정지의 원칙 한번 보시죠. 자, 행정처분에는 비록 그것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취급이 돼. 응? 우리가 이제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요. 그럼 그 행정처분은 뭐죠? 무효죠.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예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데 그치는 경우. 이때는 유효하죠. 유효한데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 누가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죠? 처분청. 그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 다음에 감독청. 그 처분청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감독청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취소할 수 있죠?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 심판을 제기받은 그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취소할 수 있겠죠. 그리고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받은 그 취소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도 취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취소할 권한이 가지는 기관은 4개네. 첫째, 해당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이죠. 두 번째, 그 처분청을 감독하는 감독청. 그 다음에 취소 심판이 제기된 그 행정심판위원회, 취소 소송이 제기된 그 법원. 이렇게 4개의 기관이 이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권한을 갖는 기관이에요. 이런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유효해요. 그리하여 취소 심판이나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 취소 심판,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따라서 내가 만약 그 소송을 제기하고 내가 영업을 계속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무허가 영업을 한 거예요. 무허가. 내가 지금 3개월 동안 영업을 못 하잖아. 그런데 영업을 했어. 그럼 난 뭐야? 무허가 영업을 한 거야. 무허가 영업을. 응? 그러니까 이 3개월 영업정지 처분,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때 만약 이거 그때는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돼. 집행정지 신청.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었죠. 집행정지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라는 항고소송을 제기하고 그 항고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거예요.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법원은요, 거의 대부분 90% 이상 집행정지 신청을 다 받아줘요. 아주 잘 받아줘요. 집행정지 신청 거의 대부분 받아줘요. 거의 대부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안이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 받아줘요. 그런데 뭐는 안 받아준다 그랬어요? 과세처분. 과세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우리 법원이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집행정지 신청은 이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 시키지 않으면 내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을 때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는데, 과세처분 같은 경우는 내가 세금을 납부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면 국가가 돌려주거든요.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받을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원이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안 받아줘요. 근데 100% 안 받아주는 건 아니고, 그때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데 과중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있었어요. 내가 이 법인세를 납부를 하려면 지금 어디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 받기도 만만치가 않아. 이건 낼다가 내가 지금 부도 파산 날 지경이야. 이런 경우에는 받아주겠죠. 회사가 지금 망하는데 이 법인세를 납부를 하려면 내가 감당을 못해요. 이런 경우라면 뭐 예외적으로 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겠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뭐 직접 안 받아준다 그랬죠.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이걸 뭐라 그래?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라고 그래. 집행부정지의 원칙. 따라서 이런 경우 어떻게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는 집행정지 신청을 거의 같이 내요. 똑같이 같이 낸다. 예. 예,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우리가 240쪽에 보면 행정처분은 취소되었지만 이미 입은 손해,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차 강의 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